저희가 하는 일은 절단 장애인을 위한 싸고 가벼운 전자의수를 만들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손이 있습니다만 이제 사고로 손을 잃은 사람들, 뭐 선천적으로 없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로봇 손 같은 거를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드로의 대표 이상호라고 합니다. 원래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고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걸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 해야 되니까 이제 전공도 뭐 전기전자 컴퓨터 쪽을 주로 했었고 회사도 그런 쪽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뭐 개발하는 과정, 뭐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뭐 새로운 연구를 하고 어쨌든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역을 주로 다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됐고 그래서 3D 프린팅을 그냥 찾아보다 보니까 저도 살 수 있더라고요. 3D 프린터가 얼마 안 하더라고요. 한 $500 정도면 살 수 있는, 예전에 미국에서 주로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렴한 3D 프린터들이 나왔길래 일단 샀어요. 그리고 나서는 갖고 놀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취미 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갖고 놀다가 요새 하는 말들 있죠. 덕업일치. 그러니까 진로와 적성 검사 하잖아요. 어릴 때도 보면 진로, 적성이, 진로는 1이고 적성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게 만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일종의 덕업일치가 그런 의미가 제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나와서 3D 프린팅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됐죠. 3D 프린팅 취미생활을 가진 지 6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는 사실 하는 일들이 그냥 3D 프린터로 뭐 만들고 3D 프린터 다루기 편하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이것도 괜찮은 일이긴 한데 정말 놓치고 있는 가치를 하나를 놓치고 있었죠. 3D 프린터 자체는 재밌는데 이걸 누가 쓰지?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냈어요.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냥 덕업일치를 한 그냥 오타쿠처럼 대충 매니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스스로 들긴 했는데, 이제 우연한 계기로 제가 활동하던 네이버 커뮤니티에, 3D 프린팅 커뮤니티에 저랑 동갑인 사람의 글이 올라오게 됐는데 그게 양손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사고로 두 손을 잃었는데 손목부터 절단이 됐는데 전자의수라는 게 필요하대요. 자기가 의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전자의수가 필요한데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이 되는 사례들이 외국에서 뭐 해 토픽감으로 기사로 재능기부 단체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제작이 가능하냐? 그 이유는 전자의수가 한 손에 4천만 원씩 해서 비싸서 못 산다고. 근데 쉽게 포기하려 했으나 포기가 안 된다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네이버 카페에 글이 남아있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응원을 했죠. 응원 뭐 못하지만 어쨌든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라고. 근데 그것만 보기에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도 구글 검색을 했더니 이제 외국에 있는 사례들이 한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뭐 재능기부 프로젝트로 끝났지만 뭔가 제가 아는 지식의 조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회로 이렇게 구성하면 되고 뭐 프로그램 개발 대충 하면 되고 3D 프린터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인터넷에 있는 도면 다운 받아가지고 어떻게 잘 조합하면은 움직이는 손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한 달짜리 재능기부 프로젝트였고 그 당시 제가 뭐 돈을 잘 벌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 한 지 한 8개월 됐을 때였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일종의 재능기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도 동갑인 사람을 위해서 한 달만 시간을 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2015년도 1월이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의수의 의자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의수를 만들게 되니까 일단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리고 재능기부차 시작했으니까 사실 저는 다 몰라도 그냥 대충 만들어주고 끝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그냥 쉽게 생각했던 거고, 외국에 있는 사례가 별로 그게 아주 잘 만들어진 사례가 아니니까 뭐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 정도 도움이 될까요? 했는데 이제 댓글로 그분이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돈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해커톤에 나갔어요. 처음에 1박 2일짜리 해커톤에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재료비를 10만 원을 누가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기관에서. 그래서 그 돈 받으려고 나갔던 건데 모터 5개 받으려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해커톤에 참가했던 것 때문에 이 간단한 한 달짜리 재능기부 프로젝트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 계기는 제가 네이버 카페로 다시 돌아가서 2주 동안 제작을 했더니 어렵더라. 그래서 의수를 잘 아는 사람이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장문에 스크롤 압박이 있는 긴 글을 썼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만들겠다고 하진 않고 다들 좋아요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이 글을 네이버 카페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나른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1박 2일 동안 그 글이 100만 명한테 퍼져요. 하룻밤 지난 사이에 막 엄청 많은 연락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냥 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인용문이나 댓글을 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배웠어요. 일단 저는 사실 기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논문을 많이 썼었고 회사에서 일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냥 뼛속까지 그냥 엔지니어인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혼이 빠져있는, 기술은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거니까 하는 정도.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거니까 해보지, 그냥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대부분의 댓글이 그랬어요. 뭐 사람을 향한 기술이 아름다운 기술이다. 심지어 나이가 제 나이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가르침과 충격을 얻었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정말로 그러면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을 정말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다음 포탈에 계신 그 뉴스 펀딩이라는 플랫폼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후원금을 이제 원고료 같은 개념으로 주는, 그러니까 기자들을 위한 플랫폼이었는데 거기다가 스타트업으로 최초로 한번 해보래요. 자기들이 이제 이걸 다음 포탈에 이제 많이 노출을 시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3번 거절했거든요. 이분이 저를 4번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크라우드 펀딩을 정말로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배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제 돈 10만 원 쓰고 지원금 10만 원 받아서 20만 원의 재료비로 좀 만들다가 그냥 끝낼 생각이었는데, 일단 크라우드 펀딩에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한테 1인당 평균 10,000원 좀 넘는 정도의 돈으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줘요. 2달에 걸쳐서. 그러고 나니까 책임감이 뒤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이죠. 처음엔 저 혼자 해도 되고 하다가 망해도 누가 손가락질 안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책임감이라면은, 전혀 모르는 800명이 저를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인터넷 기사를 보고 글을 보고 후원을 해준 거예요. 이런 일에 좀 쓰이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800배 넘는 그 책임감이 뒤따르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공부를 좀 했죠. 그래, 의수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할까? 그래서 절단장애인협회 게시판도 가봐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갔더니 그 절단장애인협회 게시판에 담당자 답변 글이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의수가 필요한 사람은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전자예술 쓰는 사람은 4명밖에 안 된대. 뭐 많아봤자 10명, 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또. 그 이유가 너무 비싸서. 그렇죠? 우리나라 복지 혜택은 일반 경위로 다친 사람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100만 원 안쪽,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로 일하다 다친 사람들은 많으면 500만 원까지 주는데, 그 이상의 나머지 돈들, 그러니까 4,500만 원짜리 의수라고 하면은 나머지 4천만 원은 자기 부담이에요. 하나 사서 평생을 쓰지도 못해요. 5년 정도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동차보다 비싼 가격을 자기 돈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 보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통 버는 소득도 많잖아요. 근데 절단장애인은 손이 기본적으로 절단되고 나서부터의 생활이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작업을 잘 못하세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자예술 보급률이 0.1%가 안 되더라고요. 절단장애인한테. 그걸 알고 나니까 재능 기부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갑자기 왜 의미가 없냐고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거죠. 한 명을 돕다가 말아버리면 사실 수만 명을 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안 가고 그냥 일종의 희망 고문하고 끝나잖아요. 의미가 없겠죠.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목표를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능 기부차 시작했다가 한 달 반 만에 목표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업만이 돈을 벌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개발해서 잘 팔 수가 있으면 누구나 사갈 테니까 그런 목표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 목표를 이제 뭐 이런 거죠. 제가 스마트폰 만들던 전 직장에 있었으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가격이면 누구나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절단장애인 몇 분을 만나봤는데 다들 화면 큰 대화면 그 스마트폰을 쓰시더라고요. 터치가 편해야 되니까.
그 당시 그런 게 한 1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100만 원의 목표를 잡고 개발을 해나갔죠. 그래서 4천만 원짜리 1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행착오는 많을 텐데 어쨌든 일단 목표는 잡았어요. 어찌되든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재료비를 한 30만 원 정도에 맞추고, 저렴한 가격이더라도 기능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지랑 검지가 만나야 되고 다섯 손가락이 움직여서 잡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목표를 해가지고 개발을 시작하게 됐죠.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그게 초기에 시작한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뭐 이 글을 가지고 응원해 주신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도 받고, 다음 포탈에 계신 그 뉴스 펀딩 담당자 PD님의 지원도 받고, 그리고 해커톤에서 제가 혼자 팀원이었는데 같이 팀원으로 참여해 주신, 자기 본인도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한 분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한 명만 빠졌어도 이 일이 여기까지 안 왔거든요. 근데 그런 초기 과정에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저도 배우는 게 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커톤에 재료비 10만 원 받으려고 참가했었는데 거기서 상금도 받고, 또 경기도에서 이게 재밌다고 판단됐는지 경기도청에서 전폭 지원을 해주겠다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네, 그런 연락도 받았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전 되게 시큰둥했어요. 심드렁했어요. 도대체 뭘 지원을 할까 얘네가.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그쪽에서 말한 지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제가 크라우드 펀딩에서, 다음 포탈 뉴스 펀딩에서 꽤나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페이스북에서 100만 명이 글을 보고, 그러고 나서 후원하겠다는 기관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지원해주겠다는 사람들의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 일을 성장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많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셨냐면은, 제가 2014년도에 3월에 전 직장을 관두고 나와서 이제 3D 프린팅 관련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3D 프린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 회사 이름도 알리고, 그리고는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초기 사업자들이고 초기 창업자 분들이니까 같이 성장하자는 의미로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3D 프린터 재료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재료들 제가 먼저 테스트해드리고 후기도 남겨드리고, 프린터 판매하는 사람들 거는 사서 확인도, 제가 동작을 이렇게 잘 활용도 된다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작품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토크 콘서트도 열고 전시회도 열고 했었거든요. 별거 없는 1인 창업자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더니 1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그 다음 해에 제가 이 일을 전자예술 만든다고 하니까 다들 도와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했었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좀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정말로 십시일반 도와주시기 시작했죠. 아, 나 이런 재료가 있어, 이거 한번 써볼래? 그러고 프린터 나 이거 내가 저렴하게 지원해 줄게 이러기도 하고, 그 전자회로를 잘 만드는 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사출 금형이라고 해서 붕어빵 틀 같은 금형을 제작하는 그런 것들의 전문가도 만났고, 그래서 초기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 개발이 좀 수월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게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전자회사 만들겠다고 했으면은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모난 놈이 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연찮게 알게 된 분들이 저에게 많은 사업적인 네트워크가 됐죠.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있었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게 전자회사 만들기 시작한 첫 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저는 사실 재능 기부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재능 기부라는 게 그냥 말만 그냥 그럴듯하지, 사실 저에게는 그 어떤 적십자 회비 내라고 오면 다 찢어버리거든요. 지금도 아직 이렇게 목표가 없는 재능 기부는 사실 저는 아예 대상을 잡아본 적도 없었고, 누군가를 위해서 직접 뭔가 나서서 뭐 길거리 청소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그냥 약간 일반적인 재능 기부랑은 전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배우자가 맨날 저한테 그러죠. 뭐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막 바뀔 수가 있냐 이러면서. 아주 별로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사람들한테 배운 건 좀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만드는 데 쓰자.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스스로 좀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재능 기부차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사업화가 돼야 되니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누군가의 지원이나 정부 지원이나 누군가의 사비로 지원을 하거나 뭐 제 돈을 쓰거나 해서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만으로 뭔가 사업이 연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켜서 이익을 내고 그걸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그게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저도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정의한 문제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정의한 문제가 이겁니다. 뭐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100만 원대 제품이면은 누구나 살 거다. 그 정도의 기능을 하는 제품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그런 이상한 목표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잡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기존 제품이 한 5천만 원 하면은 한 2,500만 원짜리나 1,000만 원 정도 만들면 되지 않겠냐. 보통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가지고는 절단 장애인분들이 진짜 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잘 잡았는데 동기부여가 됐던 거는 일단 제가 아는 지식들의 조합이기도 했고 물론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뭐 그러기도 했고 또 이제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이 없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달리게 됐고 그럼 기존에 원래 제가 계획했던 사업이랑 비교하자고 하면은 제가 원래 계획했던 사업 아이템이 따로 있었어요. 3D 프린팅 분야의 이제 일종의 웹 솔루션이나 어떤 플랫폼 같은 걸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누구나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경쟁사라고 부를 수 있는 곳들도 좀 있었어요. 뭐 그건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겠다. 딴 사람들이 하게도 놔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고 나니까 온전히 이 일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몇 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약간의 그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사업의 목적이랑 방향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면서 잡을 수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서 이제 정말로 이제 뭔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이게 일이 잘 순탄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구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10만 원짜리 그 재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응모했다 했잖아요. 제안서를 4페이지나 썼어요. 그러면서 재료비 10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다가 100만 원의 상금을 우연찮게 타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1,000만 원을 확보하고 그것 때문에 알려져서 여러 정부 기관이나 지원 관계자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와주셔서 거기서 1억 원, 2억 원, 3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1년 반 후에 첫 제품을 출시를 하고 나서 제품을 팔면서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좀 성장의 궤도가 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국내 시장만 보면 사실 한계가 많은데 이제 해외 시장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또 발견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이카라고 부르는 그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외교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 예전에는 그 뭐 저개발 국가에 가서 뭐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의사를 파견하고 선생님 파견하고 태권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셨던 그런 기관인데 스타트업들한테 지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냐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그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회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더라고요. 그거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기술을 가진 게 없으니까 협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스타트업이면 더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마침 그게 나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도 하고 그래서 간단한 영상도 만들어서 저희 회사 소개도 하면서 취지를 설명을 하면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 회사가 선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게 2016년 11월, 12월, 2017년도 1월인데 그 이후로는 이제 중동 지역에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출장을 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진 목표는 한 가지가 있죠. 절단 장애인분들이 이제 실제로 너무 비싸서 전자예술을 쓰지 못하고 꼭 전자예술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의술을 제대로 못 쓰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싸고 또한 가볍기도 한 그런 의술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왜 가벼워야 되냐고 갑자기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손이 없다가 생겨나면은 기존 손보다는 가벼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뼈에 연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착용하고 있으면은 뭔가 약간 둔탁한 게 착용돼 있으니까 무겁게 느껴지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이나 제품 같은 것도 보면은 크기가 커지고 그러면 무거워지고 무거우면은 사실 쓰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뭐 가방에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어디 책상에 놔둘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근데 의수는 착용하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는 손이잖아요. 얘가
내가 움직이는 팔대로 따라가서 잡고 놓고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거우면은 정말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기존에 의수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미관용 의수를 쓰는데, 이 그 영화 내부자들인가요? 여기 이병헌 씨가 착용한 모습 있죠? 띠릭띠릭 돌려서 빼잖아요. 네, 그런 의수들은 정말 미관적인 목적의 의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벼울 수 있고, 근데 뭐 안에 모터가 들어가고 회로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배터리도 들어가니까 정말 무거워지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의수보다 무거우니까 대부분 기능은 좋은데 내가 쓰기 너무 무거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저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쉽게 내가 필요하면은 바꿔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일단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합할 수 있고, 그런 의수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뭐 조금 더 이제 약간 멋있게 말하면은 그 돈이 없어서 전자유수를 쓰지 못하면서 그것이 더 뭐 이제 더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소득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장애를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장애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절단 장애인이 무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 한 명이지만, 예를 들어 성인 남자라는 사람 한 명이지만 성인 여성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손의 크기가 다양하죠. 그리고 절단 장애가, 제가 팔을 딱 보면은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고 여기서 절단될 수도 있고, 손목, 아랫팔, 짧은 아랫팔, 팔꿈치, 뭐 어깨까지 다양한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새로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없으면 팔꿈치를 만들어야 되고, 어깨가 없으면 어깨도 만들어야 되고, 팔꿈치도 그러면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손목도 보면 이 움직임도 돼야 되고, 또 손목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손에 그걸 맞춤 제작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무지 많아요. 근데 처음에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시작을 했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롱테일 시장이거든요. 이것도 매우 작은 크기의 롱테일 시장이라서 제품의 가격이 일반적인 접근을 하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정 기술, 저렴한 여러 가지 기술들과 재료들의 조합으로 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의 방향이고요. 조금 더 나가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손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이걸 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손이 남아 있는데 전기로 감전에 의해서 뭐 신경이나 근육이 다친 사람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이제 고압선 전기 사고가 많아서, 그래서 한전 노동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전 소속은 아니지만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다가 다치고 나면은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개 병원이 그런 화상 환자, 전기 화상 환자를 주로 다루시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그 재활의학과의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를 아주 잘 좋게 도와주셔서, 잘 보시고 도와주셔서, 그래서 일을 같이 하는데요. 가면은 어깨까지 없는 사람도 있고, 혹은 다 남아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도가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물건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손가락 여기 끝에 마디가 안 움직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지 혜택이 가장 큰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손 다 있네, 멀쩡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손이니까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의사보다 못하죠.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외골격 장갑이라 하면은 아이언맨 손 같은 거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면 사람들에게 잡는 힘을 줄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까지 없는 분도 힘들고, 이렇게 다 남아있는 분들도 꽤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목표를 잡고, 어쨌든 손에 관해서는 모든 솔루션들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제품화를 시키고,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되 그 망하지 않는 방향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그게 저희의 목적이자 목표이자 방향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회사의 목표는 뭐 그렇다 치면은 당신의 목표는 뭐냐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러죠. 그래, 개인은 개인이고 회사는 회사니까. 근데 저에게는 이게 덕업일치기 때문에 따로 목표가, 제가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면은 회사가 발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가 제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가로 성장하게 가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은 이제 창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이시지만, 보통 그런 전문가인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만 주로 하시죠. 근데 예를 들어 저희 협력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자회로만
이제 20, 30년 하신 그런 대표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우연찮게 이제 저한테 엮여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것이 바라보는 사업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공감을 하시니까 본인이 조금 더 나서서 도와주시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들로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랑 직접 협력을 하진 않지만 제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코이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코이카 CTS 프로그램이라는 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에 한 회사는 그 주사기 처리 시스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주사 바늘을 우리가 잘 폐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뚜껑을 닫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뚜껑을 닫아서 버리는 경우에는 닫다가 손에 찔리기도 하고 그럼 이제 환자의 몸에 들어가다 나온 거니까 그것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버리게 되면은 이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사람이 다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정리하고 부러뜨리고 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나 한참 동안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들긴 했는데 그 칫솔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나무로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 대표님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의 그런 노력이 어쨌든 한 분야에서 뭔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면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그 공익 활동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분들의 노력이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는 빛을 발하고 그게 모이면은 여러 사회 여러 곳에서 이제 더 좋은 시도가 이제 생겨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그리고 꽤 괜찮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이제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는 어쨌든 기존 사례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들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사실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이 창업이나 사업의 생태계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회사에 매출을 내야 되고 뭔가 거기에 엮여 있는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실제로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아요. 예. 그리고 본인의 삶도 그렇게 이미 바뀌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비전문가지만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무슨 갑자기 말이 이상해지지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대부분에 만났던 그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처음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아이디어를 갖게 됐고 그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스스로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 제 주변에 만났던 전문가들은 한 분야만 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선이 다 100%가 있고 나머지 일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보통 뭐 예를 들어 적정 기술이란 말도 꽤나 좋은 말이잖아요. 뭐 적정 기술이라는 게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 적정 기술에 관한 세미나 같은 걸 들어보면은 거기에 진짜로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전문가들이 방향은 그냥 그분들의 고견을 잘 습득을 해서 그분들의 지식을 잘 습득을 해서 활용하는 사람의 활용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활동가라고 불러야 되겠죠. 활동할 에너지가 충분히 넘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나 교육이나 그런 게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적인 답변은 아마 멘토링 같은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쉽게 찾아가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의 그 지식을 잘 뭔가 교육의 형태로 이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좀 잘 돼 있죠. 뭐 온라인 뭐 지식 공유 사이트 같은 것도 있고 뭐 경기도에서 만든 뭐 지식 같은 그런 플랫폼도 있고 그래서 뭐 조금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글쎄요. 일단 젊은 층 그리고 에너지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나이가 좀 많더라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선생님들이 시도를 할 수 있게 장을 열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잘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분들은 빨리빨리를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속도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빨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속도 차원에서 뭔가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나라는 조그만데 제조 인프라가 참 잘 돼 있어요. 그 제조업 회사들이 많고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좀 적은 게 문제긴 하지만 일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일단 전자 회사로는 삼성, LG가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조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어서 그게 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에 아주 최적화된 나라라고 보여요.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제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아주 조그만 땅덩이에서 갖춰진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은 조금 더 크지만 이제 심천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게 다 모여 있어서 좀 편한 곳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대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제품을 공급하고 그런 시도를 했던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초창기에 개인용 컴퓨터가 나왔을 때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컴퓨터를 직접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 전자 쪽 관련해서는 이미 존재하고 기계적인 부품도 많고 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부품을 바로 그날 당일에 다 수급을 할 수가 있는 이제 신기한 나라죠. 분야를 막론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에서. 그래서 그런 곳에 전문가들이 사실 숨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하기에는 이미 연세가 있으시고 한 분야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기는 싫어하시죠. 다만 본인들이 아는 지식은 무지 많죠. 그런 분들을 네트워크 삼아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들이 가장 적절한 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고요. 이 똑같은 시도를 프랑스를 가서 하거나 뭐 영국 런던을 가서 하거나 하기면 스위스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하거나 이탈리아 어디서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이 몇 배로 걸려요. 그 부품이 오는 데까지만 해도 한참 걸리고 그걸 제조하는 곳이 많지도 않고,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아주 짜잘짜잘한 부품들을 바로 그냥 발품 팔아서 그냥 그날 다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장점인데 다들 모르고 살죠. 근데 그게 지금은 그나마 유지가 된 건데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제조 인프라에서 진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이한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스타트업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닫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남아있는 그 기존에,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년, 20년, 25년 이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일궈놓은 시장이 이제 일궈놓은 텃밭이 조금씩 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돼서 유지가 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활동가들, 그러니까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활동가들의 이렇게 또 다른 이제 토양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성장을 하면은 이제 그런 대가 한 번 더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시도가 더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제 활동하지는 않으시니까 그런 활동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노력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플랫폼, 뭐 교육 아니면 뭐 사업, 뭐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지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